다음으로는 오늘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30분 간격으로 수원과 서울에서 각각 대북 송금 의혹 또 대장동 재판이 한꺼번에 열렸다는데요.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 모습부터 보시죠. 대북 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왜 하신 겁니까? 이화영 녹취록 관련 국민의힘에서 검찰 추가 고발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유동규 씨 직접 신문하시나요? 예, 두 가지 재판 수원지법에선 오전 10시에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이 열렸고요. 서울중앙지법에선 30분 뒤에 대장동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 재판은 오늘 본 재판에 앞선 공판 준비 기일이라서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의무는 없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주목되는 일정이었어요.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출석할 때 방금 보신 것처럼 기자들이 재배당 요청을 왜 했는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대표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이유를 밝혔는데요. 재판부가 무죄 추정을 하더라도 예단이나 편견을 가지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단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사전 지식 없는 재판부가 심리해야 공정한 재판이라면서 바꿔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 이런 말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 네, 현재 재판부가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1심에서 중형, 징역 9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었죠. 그러니까 이 전 부지사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이 대표를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게 이 대표 측 주장입니다. 혐의와 쟁점이 상당 부분 겹치는 이 대표 측 입장에선 지금 재판부를 피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처음엔 수원이 아닌 서울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렇게 했다가 기각되기도 했었죠. 그러면 법원은 이 대표 측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한 건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담당 재판부 오늘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재배당을 요청한 사유가 문제라면서요. 법률상의 근거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재판부를 재배당할 특별할 법 근거가 없는 사안인데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면 헌법상 가치가 저해될 위험이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겁니다. 이에 앞서 검찰도 재배당 요청 자체가 통상적 사건에서는 보기 힘든 특혜라고 맞섰는데요. 이 대표 측 변호인이 다시 한번 헤아려 달라고 했지만요. 사실상 재판부 변경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앞서 청문회에서 공개됐던 이화영 전 부지사와 또 담당 변호인 사이의 녹취 파일을 근거로요. 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대표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는 또다시 충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지사 그 조직을 관리했었잖아요. 광장이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저희가 냈다. 한편에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겁니다. 남들이 들으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진정으로 두려워 떠는 모습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똑똑히 지켜보셨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어제 얼토당토않게 이재명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주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검찰이 국회로 파견한 정치검사입니까? 예, 방금 들려드린 음성 중에 제일 처음 음성이 바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담당 변호사와 나눈 얘기입니다. 작년 7월에 전화를 한 내용인데 지난주 청문회 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를 했죠. 국민의힘은 이 녹취 파일을 근거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 측에 불법 정치 자금을 대줬을 가능성을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지사의 광장이라는 조직을 통해서죠. 국민의힘은 어제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된다 말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녹취 파일을 짜깁기 하지 말고 전체를 공개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출신 주진우 의원이 녹취록을 어떻게 입수를 했는지 혹시 검사로부터 받은 건 아닌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을 보면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섰잖아요.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직전까지 대장동 재판 분위기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검찰 측의 신문만 이어졌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랑 직접 충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이 발언 중간중간마다 이 대표 측을 겨냥했는데요. 여기 피고인들은 증인이 말하려고 할 때 너무 끼어든다, 또 재판에 방해가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고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이죠. 정진상 전 실장과 대장동 개발 사업을 논의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계천을 복원해서 대통령이 되지 않았냐, 이런 대화를 둘이 하면서요. 대장동 개발 사업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몸통이란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 지금 현재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재판 저희가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픽 보실까요? 다음 달 15일과 25일 열흘 간격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결과가 나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상태고요. 오늘 대장동 의혹 재판과 대북송금 재판이 함께 진행된 겁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고발까지 추가로 진행되면서 커지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